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릴 건데요. 기존에는 개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약 30가지 정도 됐어요. 그래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되고 가족들에 관한 서류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개인 파산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올해 초 1월 달에 대폭 서류를 축소시켰는데요. 기존보다는 훨씬 간소화되고 가족들에 관한 서류는 거의 다 빠지게 되면서 개인 파산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폭 줄어든 그 파산 준비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원 양식을 직접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 목록이라고 써 있죠. 이 양식 자체가 법원에 실제 제출하는 양식 그대로거든요. 보면 채무자하고 이름을 쓰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류를 쭉 준비하는 건데요. 첫 번째 서류를 보면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라고 써 있죠. 두 번째 서류는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상세증명서입니다. 두 번째 서류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발급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미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류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고요. 다만 주소 변동 내역, 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 번호 변동사항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이고요. 다섯 번째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과로가 중요한데요. 현재부터 과거 5년간 기간이에요. 그 다음 모든 세목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발급할 것.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여섯 번째 서류는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차량 등록 원부인데요. 여섯 번째 서류부터는 5번까지와는 달리 여기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써있죠. 해당 사항 없음. 즉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발급이고요. 6번부터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 서류는 만약에 내가 해당이 없다, 즉 내가 차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를 하고 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7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유 부동산이죠. 채무자 소유의.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발급은 안 하셔도 돼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느냐? 발급기간 여기 써있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요. 7번은 구청 또는 등기소 등에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7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8번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라고 있는데, 이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요. 서울에 있어요. 다만 서울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나 또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으시면 인터넷 발급이 되기 때문에 8번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다 안내를 하고 따로 발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8번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8번의 두 번째 항목이 있죠.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해약 환급금 내역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서 나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그 후에 확인된 보험의 해약 환급금, 내가 해약을 하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예상되는 해약 환급금을 자산으로 평가하겠다, 이 뜻이에요. 다만 이 해약 환급금도 전액을 자산으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약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공제를 하고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다 설명을 듣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도 괄호가 있는데요. 손해, 자동차, 운전자, 여행자, 단체, 주말 휴일 상해 제외라고 써있죠. 자동차 보험 필요 없고, 운전자 보험 필요 없고, 단체 보험도 필요 없고, 손해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보면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즉
사업자가 있으셨던 경우에요. 사실증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 기간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서류는 어디서 떼시느냐?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이 있고요. 휴업사실 증명, 휴업이 있으신 경우겠죠. 폐업사실 증명 또한 폐업하신 경우에는 발급이 됩니다. 3년 이내에. 납세 및 체납사실 증명은 국세를 말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증명원, 그 다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수익금액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증명 이렇게 써 있는데, 표준 재무제표 증명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만 발급이 되는 거고요. 7번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이 양식 자체를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세무서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발급되는 것만 따로 발급을 해주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10번째 서류인데요.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쉽게 말하면 최근 1년 내 통장거래 내역을 말하는 거고요. 공과금이나 통신료, 핸드폰 요금 등이죠. 카드 사용 대금, 급여가 들어온 통장 등의 사본 또는 예금거래 내역서인데 통장거래 내역이에요. 이것을 제출하라, 이 내용인데요. 통장사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은 은행에 가면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이 내역서를 발급받든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자료로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다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보면은 해당 사항 없음이 있죠. 8번, 9번은 해당 사항 없음 체크하는 안이 없는데요. 무조건 발급이 필요한데 반해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 있습니다. 즉 은행 거래를 최근 1년간 전혀 안 했다. 그러면은 발급을 안 받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1번.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즉 1,000만 원 이상 재산 처분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거의 부동산 아니면 차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 자산은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 또는 차밖에 없어요. 예외적으로는 주식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다만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파산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코인이나 주식은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또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사본이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혹시라도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또한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죠. 매각하지 않았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12번.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이건 이제 월세 또는 전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제출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이때에는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이중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임차한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내 거주지뿐만 아니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채무자 보유 자료라고 써 있죠. 직접 가지고 계신 경우에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라고 써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 조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협의 이혼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셔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13번 서류를 왜 달라 그러느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 것이 있는지 또는 양육비에 관해서 정함이 있는지 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14번 마지막입니다. 수입에 관한 자료 써 있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있는 경우에만 이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년분 세무서에서 발급받고요. 급여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내역서 회사에서 발급하겠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4번, 이 서류도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 즉 국민연금이나 기타 사학연금도 있겠고 공무원연금 등도 있겠죠. 연금 수급증명서, 연금관리공단이고요.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이렇게 구청 등에서 이 서류는 발급을 받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 종류의 서류를 준비하는데요. 기존에 비하면 정말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알아본 14가지 서류가 기본 서류이고,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서류 14가지 외에는 부수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